퇴근길, 학교길 혹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갈 곳을 잃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딱히 전화할 것도 없고 누군가 나와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날은 평일인 경우가 많죠. 막막하기만 해서 전화기를 손에 들고 마냥 거리를 걸어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의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공감을 얻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016년 7월 24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그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진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이 편을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1화를 녹음하고 나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었거든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잘 들었다는 반응들도 좀 계셨고 목소리 좋다, 목소리 중점이라서 좋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측근인 몇 분들이 재미없다, 너무 우울하다, 너무 로우 톤이고 혼자서 막 계속 주저리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린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걸 그냥 방송해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요.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고 혹은 모른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마음대로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을, 적정선을 맞춰 나가는 것을 나이 들면서 노련하게 잘 해나가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유지해서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 너무 우울하고 이러면 뭐 할 수 없죠. 다른 팟캐스트들도 많으니까요. 자,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이 만화도 되게 오래됐죠. 오래된 만화라서 클래시컬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만화고 팟캐스트가 업로드 될 때는 제목에 이게 어떤 만화인지가 이미 다 뜨기 때문에 딱히 또 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카우보이 비밥의 TV판 24편 하드록 우먼이라는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2주의 만화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9회 부천 만화 축제가 시작됩니다. 2030 만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올해 만화축제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맞물려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됐다고 하였고 만화 콘텐츠가 타 콘텐츠와 융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페어 기능도 극대화했으니 만화가 산업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국제만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웹툰과 재단미디어가 주식회사 카카오의 다음 웹툰 10개 작품, 주식회사 재단미디어가 보유한 웹툰 30개의 작품 등 총 40개의 웹툰들을 중국 차이나 모바일 미구 동만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만화들의 중국 진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잘 진행되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 코믹스에서 IIE 스타 그룹과 함께 제2회 천하제일 웹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상작 중에서 한중 동시 데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진 코믹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도 진 코믹스를 치면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 모든 기사들은 유주얼 미디어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더 자세하고 풍부한 기사 내용들은 유주얼 미디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들 원고를 준비할 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이 원고가 준비가 다 끝나고 어제였죠. 어제부터 우리 만화계에 좀 더 크고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은 만화 소개가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아우트로로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2주의 만화 소식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앞의 내용들과 지금 내용들이 하루에 녹음된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앞의 내용들을 미리 녹음해 놓고 그리고 지금은 7월 29일입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부분을 따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붙이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이미 시작이 되어 버렸고 저는 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길 가서 윤태호 작가님의 특별전도 잘 보고 윤태호 작가님의 그 대담을 하는 게 있었어요. 토크 콘서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토크 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윤태호 작가님을 무한도전에서 본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아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질문도 좀 하고 싶었는데 질문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사석에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이나 교수님이랑 스캇 맥클라우드 씨의 대담도 있었고 제가 느낀 총평은 괜찮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차게 준비된 코너들이 많아요. 작가분들 사인회도 있고 이러니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업로드된 그 주말이죠. 주말에는 우리 만화계의 정말 횃불 같은 존재죠. 웹툰이스타 팟캐스트 거기서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들어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의 팟캐스트 소개를 해주고 있네. 자, 카우보이 비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선라이즈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TV 동경 계열에서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일부가 방송되고 그 후 와우와우에서 같은 해 10월부터 99년 4월에 걸쳐서 전 26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카우보이 비밥이 지금은 엄청난 대작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도 비주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주고 있지만 처음 제작되어서 방송에 방영되었을 땐 인기가 없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만화가 19세입니다. 19세 이상 관람가인데 우리가 흔히들 19세 이상의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뭐 좀 야한 장면이라든지 과격하고 잔인하고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15세 수준의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19세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 초반부에는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흥미도에서도. 그런데 이 만화가 19세 판정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들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19세 이하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19세 이상 관람가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만화가 얼마나 캐릭터에 대한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뒤에 부분에서는 인기가 좋았어요. 나중엔 인기가 좋아서 극장판으로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작되었던 연도는 2001년이었고 2001년 9월에 상영되었다고 하네요. 이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낸 세 사람이 있죠. 감독 와타나베 시니치로, 각본 노부모토 케이코, 음악 칸노 요코.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24편 하드로 구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아야 될 스토리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토리의 배경은 2071년입니다. 2071년을 배경으로 우주에서 현상 수배범들을 잡는 비밥호라는 우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선이 있는데 이 안에서 현상금 사냥꾼인 스파이크 스피겔, 제트 블랙, 페이 발렌타인 등이 같이 현상 수배범들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내용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이제 작품에 대한 이제 OST라고 하죠. BGM에 대한 평가가 높았는데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조차도 카우보이 비밥이 성공한 이유로 음악을 들었을 정도다. 재즈나 락, 발라드 등 온갖 장르의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특히 타이틀에서도 항상 장르의 음악이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 편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에 전부 다 음악의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타락한 천사들의 발라드, 하드록 우먼 뭐 이런 식으로 음악적인 요소를 부합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설레었던 게 매편 나오는 음악이 다 다릅니다. 26화 중에 전편에 나오는 음악이 계속 달라져요. 물론 메인 테마곡 몇 개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매 편마다 새로운 음악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거 볼 때 뒤에 BGM으로 트로트 같은 거 깔아놓고 그 공포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음악이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오는 효과, 영상을 볼 때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매편 음악이 달라지니까 캐릭터들의 생동감도 더 살고 에피소드들마다 기억이 잘 되는 거죠. 이 에피소드는 이런 느낌이었어. 저 에피소드는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게 되죠. 앞서 말했던 타락한 천사의 발라드 이 편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글링에서 얻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드록 우먼이라는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잠시 음악을 바꿔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이름은 페이 발렌타인입니다. 현재는 비바포의 무임승차에서 함께 현상금 사냥꾼을 하고 있고, 돈을 좋아하고 경마장에서 벌었던 돈을 모두 날리기도 하고 싸움도 수준급으로 잘하며 내일 기약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은 여성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과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였고 어디에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죠. 사실 그녀는 50년 전에 큰 부상을 입고 냉동 수면 후 우주로 보내졌었는데, 그 냉동 수면의 부작용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편적인 기억들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주선을 타고 있었고 냉동인간이 되고 이런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소포가 하나 배달되고 거기에는 과거 인류가 쓰던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쓰지 않는 거죠. 예전에 비디오 방에서 빌려봤던 그런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그녀 앞에 배달이 되는데, 어렵게 그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해서 그 비디오를 켜는 순간 그 비디오에 나오는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 치어리딩을 하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속해 있는 공간의 배경, 장소들도 함께 들어가 있죠. 하드로그먼 편의 시작은 그녀가 그 비디오를 보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어있고 자신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하던 그녀는 비바포에 같이 무임승차에 있던 꼬마죠. 애들을 데리고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의 수소문 끝에 자신이 살았던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기억이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그 비디오 안에서 보았던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어렸을 적 보고 놀고 기억했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터만 존재하고 있고 부서져 있고, 타임캡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0년 동안 아직 젊은 페이 발렌타인과는 다르게 자신의 동창이라고 소개하는 휠체어를 탄 한 노파가 나오는데, 그녀가 페이 발렌타인을 알아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페이 발렌타인은 굳이 그녀에게 더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는 돌아왔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고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이미 늙어 있고. 카우보이 비밥 전체 내용에서 페이 발렌타인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쾌활함이 있어요. 이 편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그게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지구로 돌아온 에드라는 꼬마 아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여기서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도 함께 흘러가는데, 저는 이 페이 발렌타인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갈 곳이 없어서 비바포라는 이 거대한 큰 배에 거의 무임승차격으로 승차를 한 거죠. 그리고 그녀도 실력 좋은 카우보이이기 때문에 원래 먼저 둘이 타고 있던 스파이크나 제트도 그녀를 그냥 쏘쏘하게 받아들여준, 하지만 서로의 과거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로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단지 오늘 현상범을 잡아서 서로 3등분해서 나눠 가지는 정도의 삶만 공유를 하면서 한 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녀가 이 비바포에 눌러앉게 되면서 이렇게 막 쾌활한 척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갈 곳이 없었고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이 있을 만한 곳이 한 곳 정도는 필요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외로운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포로 도착한 비디오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나고 그 과거를 찾아서 지구로 돌아갔는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터만 남아있습니다. 하드로그먼 이 편의 마지막 장면은 그 어렸을 때 지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던 자리에 페이 발렌타인이 나무 가지 가지고 흙바닥에 긴 네모 모양, 침대 모양의 네모를 그리고 그냥 그 흙밭에 누워있는 장면이 이 하드로그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냥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욕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녀의 성격상 뭐 겨우 돌아왔는데 또 우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카우보이 비밥 OST 중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Call Me Call Me란 노래가 함께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지금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울하진 않아요. 되게 컨트리스러운 느낌도 있고 사실 이 페이 발렌타인의 내면은 좀 어두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적 있습니까? 앞서 인트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속이 있어서 밖을 나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상대방이 약속을 취소했어요. 나는 광장에 나와 있고 나는 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나와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화기를 뒤져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도 전화할 곳도 없고 전화해도 다들 왠지 바쁠 것 같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데 누구 하나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왠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원래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씩은 되게 붐비는 장소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너무 더운 날은 나가지 않고 약간 쌀쌀한 날에 그냥 붐비는 곳에, 지금 같으면 강남이죠. 강남 같은데 뭐 어학원 이런 데 앞에 보면 이렇게 빌딩이 계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한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보면 처음 내가 도착했을 때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대부분 자기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떠납니다. 서로 반가워하고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투정 부리거나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지나다니다가 서로 약속이 아니었는데 만나는 경우도 있죠.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왠지 그때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하드록 우먼 편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광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지켜봤듯이 분명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멍하니 바라보는 내가 멍하니 바라보는 그때,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을 잘 전달했던 만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TV판 24편 하드록 우먼입니다. 하드락이라고도 읽어요. 하드락 우먼이라고도 읽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 애니메이션을 DVD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면 종종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건 불법이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우보이 비밥 24편 하드록 우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공상과학대전 만들 때는 스포일러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안 했는데 이번 편에서는 완벽한 스포일러를 했죠. 그런데 이 스포일러 내용을 말하는 부분과 그 내용에 접목해서 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은 일부러 이번에는 원고를 안 쓰고 작업해 봤습니다. 원고를 안 쓰고 얘기할 때랑 원고를 쓰고 얘기할 때랑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편 정도는 더 이렇게 내용과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원고 없이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된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로 마치 대화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딱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구 따라하는 것 같다. 뭐 배철수 씨 따라하는 것 같다. 뭐 손석희 씨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어투로 말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원고를 준비해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강약 조절이 있게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길었어요. 만화 축제도 갔다 와야 됐었고 회사도 다녀야 했고 원고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마감이고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요. 사람들도 조금 만나야 했으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고 이제 이 녹음한 부분만 업로드 시키고 저는 일본에서 지금 연재 중인 세 번째 삶의 10편을 원고 마감을 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퇴근했는데 힘드네요. 자, 어쨌든 2016년 7월 25일 날 녹음이 됐고, 그리고 오늘 2016년 7월 29일 날 녹음이 되어서 업로드되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2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사정이 괜찮아지면 전문 녹음실에 가서 게스트를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